숫자가 뭐 10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숫자 10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품부터 하자. 여러분 무슨 상품 좋아해요? 아니, 그거보다 채권은 그래. 증권사에 그렇게 해서 PB센터나 아니면 증권사 지점에 연락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쵸? 정기의 금력을 비교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셀 스프레드, 비드오퍼 스프레드가 클 수 있다. 생각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모든 그런 채권들이 다 증권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몇 개만 가지고 있다. 그 정도. 살려면은 보통 전화나 HTS의 장내 채권 시장이라고 있는데 가보면 호가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사기엔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걸 보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응? 왜? 유튜브 터졌어요? 유튜브 왜? 유튜브 문제 생겼습니까? 유튜브 터졌어? 헬로우 써? 야, 유튜브 안 나오냐? 유튜브 생존자 다 팔아 오바. 다 파시네 성민님. 유튜브 끊긴다고? 제 컴퓨터 사양의 문제인가?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 터졌어요? 북한 채권에 아직도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하시나요? 제가요? 싸게 주면 당연히 싸게 주면은 바칠 수 있지. 당연히 싸게 주면. 죽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사고 파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됐어요. 자, 그럼 주식은 어떻게 사고 팔아요? 당연히 증권사 지점에 전화를 걸거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HTS로 하죠. HTS가 뭔지 모르면 상당히 곤란해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있죠. 사고 팔기 만든 거. 제가 켜서 화면 구성이나 배치 같은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키면은 오늘 방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날 것 같기 때문에 키진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HTS에서 사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ETF는 어디서 사요? ETF 어디서 사요, 여러분? 일단 ETF가 뭐냐는 거부터 좀 ETF 펀드가 뭡니까, 여러분? 사실 펀드라는 게 해외 주식은 어디서 사요? 해외 주식은 HTS에서 잘 없죠,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전화해야죠. 증권사 보통 해외 영업팀이 있어요. 전화해서 사고 팔 수 있어요. 해외 주식 사는 거는 여러분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돼요. 얼마에서 얼마 팔았는지 시간별로 가격을 잘 따라잡아야 되는 거고. 컴퓨터 사기 돈 모아주고 싶다. 컴퓨터가 안 좋아? 컴퓨터가 안 좋아?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펀드. 자, 펀드가 뭡니까, 여러분? 펀드. 수익의 50%가 세금이라고 해외 주식? 도대체 누구한테 산 겁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50%? 아니, 도대체 뭘 샀니? 허허, 50%면은 다시 가서 그 증권사 직원 멱살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증권사 직원 일단 멱살을 잡은 다음에 네가 50이랬냐? 이러면서 일단 멱살을 잡아요. 그럼 증권사 직원이 제 멱살을 왜 잡아요? 그러면 제가 축하 방송을 보니까 일단 잡고 시작하라던데요. 그리고 일단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대가 조금 등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놓고 말로 하시면 되고요. 50%면은 좀 이상해요. 50%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펀드라는 게 또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펀드. 펀드는 뭐예요? 펀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다 펀드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펀드를 만드는 거에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서 펀드를 만듭니다. 증권사가 하는 게 펀드가 아니죠. 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만 할 수 있어요. 펀드 매니저만 할 수 있어. 거기서 있는 PB 아저씨들이나 증권사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펀드 운영 못해요. 업종이 달라요. 업종이 달라요, 여러분. 증권사는 뭘로 먹고 살아요, 여러분? 증권사는 첫 번째가 수수료, 두 번째가 이자입니다. 여러분 수수료만 생각하죠? 이거보다 요즘 더 큰 게 이자예요, 이자. 여러분들이 돈을 잃고 버는 거는 증권사하고 관련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날려서 증권사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뜬금없는 소리죠. 전혀 뜬금없는 소리죠. 증권사가 미수이자가 클 것 같아요? 사실 더 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더 큰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수이자로 땡긴 거는 사실 그렇게 증권사 수익에서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크긴 해도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려고 맡긴 그 돈의 이자입니다. 담보대출 이자가 아니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 산다고 증권계좌에 돈 넣잖아. 그 이자 누가 먹을 것 같아요? 예수금 이자가 엄청나요, 여러분. 엄청나. 예수금 이자가 엄청납니다. 전혀 생각 없잖아. 아무 생각 없잖아. 주식 살려고 증권계좌 넣어놓은 돈의 이자가 어마무지합니다. 그게 보통 수수료보다 커요. 비슷하거나 커. 증권사에 따라 다른데 어마무지합니다. 그게 예탁금 이용료, 뭐 예수금, 뭐 그거 엄청 커요.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생각을 못 하잖아. 나는 주식을 살려고 넣어둔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자가 엄청 커요. 수수료, 이자 수익, 그리고 여러분 담보대출 같은 거 받는 또 이자 수익, 그런 것들이 증권사의 판매 수수료, 뭐 이런 게 뭐 상품을 파면은 증권사에 수입이 되는 거죠. 주된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사운용사는 뭐예요? 자사운용사가 뭡니까? CM에 연동시킬 수도 있죠. 자사운용사는 투신이죠. 옛날 투신. 걔들은 뭐 하는 데예요? 걔들은 펀드라는 거를 운용을 하는, 오직 펀드만 하는 펀드 전문 회사를 자사운용사라고 그러죠. 투자신탁, 옛날에 투신. 오직 펀드만 해요. 오직 펀드. 그럼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야, 증권사는 IB도 하고 수수료 중개도 하고 이자 수익도 나오고 뭐 온갖 걸 안 한 거 뭐 PI 투자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자사운용사는 펀드만 해. 이게 뭔 돈이 될까라 생각하는데, 펀드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펀드 하나가 아니죠. 펀드가 수백 수천 개예요. 온갖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펀드가 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슈카 방송을 보니까 휴 시리즈가 뜰 것 같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름이 휴가 들어가는 주식만을 모은 휴펀드 가능하죠? 만들면 돼요. 그냥 만들면 여러분들의 돈을 끌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면 돼. 비트코인이 떠. 종목에 코인자가 들어가는 걸 다 모은 코인펀드. 그래서 별별 코인만 들어가는 거 다 모읍니다. 무슨 코인이라고 신경 안 쓰고. 뭐 별 만들기 따라 다르면, 그래서 펀드라는 거는 여러분 정해진 상품이 아니야. 만들기 따라서 별 희한한 걸 다 만들 수 있어. 별 희한한 걸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무나 만들. 게임 주식만 모아. 게임 펀드. 가치주만 여러분들이 모았다고 막 주장을 해. 근데 가치주가 뭐라는 정의도 없죠.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해서 가치주만 모았어. 가치주 펀드.
배당 많이 주는 거 작년에 3% 이상 되는 거만 싹 모았어. 뭐 배당 펀드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이름을.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면 돼. 뭘 해야 잘 팔릴까? 야 이걸 뭘 해야 잘 팔지? 야 요즘 사람들이 원유에 관심이 있나 보다. 근데 원유만 하면 잘 안 팔릴 것 같아. 그래서 원유와 골드를 섞은 4대역으로 섞은 원유 골드 펀드 만들 수 있죠. 아 이거 베트남의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네. 베트남 대형주 펀드 상위 10개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가능하죠? 모아서 안 팔릴 것 같으면 스카 팔면 되죠. 베트남 40에 먼지 60 뭐 아무렇게 섞으면 되지. 아니면 뭐 주식 60에 안전자산 골드 40 주식이 폭락하면 안전자산의 가격이 오릅니다. 뭐 일단 광고하면서 아무거나 모으면 돼요. 아무거나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데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온갖 아이디어를 다 내도 결국엔 제일 많이 팔리는 건 ETF긴 한데 자 그런 게 펀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펀드를 보면서 어떤 게 좋은지 판단을 해야 되죠. 그게 됩니까 근데? 상당히 힘들죠. 주식시장이 오를지 안 좋을지도 헷갈리는데 섹터까지 판단을 하래. 아니 주식시장 오르고 내리고도 50%인데 오르는데 그 중에 어떤 섹터라 그러죠? 조선업종 업종이래죠. 어떤 업종이 많이 오를지 내가 알게 뭐야. 펀드가 복잡할수록 여러분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야기 사실은. 펀드는 어디서 가입하는 게 좋나요? 아무 데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도 되고 은행도 되고 되죠. 수수료 싼 데가 짱이죠. 어떤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냐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 이름을 보면 누군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고릅니까 여러분? 딱 보면 옆에서 안 봐도 뻔하지. 펀드가 엄청나게 쫙 뜨잖아. 뭐 증권사 뭐 펀드 판매 이렇게 가면은 그럼 옆에 있는 수탁권 요렇게 보죠. 요건 5천억이고 요건 500억이야 야 500억짜리 왠지 쩌리 같네. 야 쩌리 빼 일단 쩌리 빼줘. 최근 수익률을 딱 나래비 세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이런 하수 같은 색도 빼줘. 그럼 남은 거는 좀 큰 것 중에서 숫자 플러스 난 거거든요. 좀 큰데 숫자가 플러스가 많이 난 거를 사요. 그럼 자 여러분 그럼 그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걸 끝물이라 그러죠. 가장 많이 오른 걸 사잖아요. 그쵸? 전문용어로 끝물이죠. 끝물. 맞는가 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수익률 제일 좋은 것만 사면 여러분 가장 많이 오른 걸 여러분이 산 거죠. 그게 물론 추세장이야. 좋지. 추세 추정형. 난 추세 추정자야. 그럼 좋지. 좋을 수 있지. 하지만 이게 과연 역사적으로 어디 정도에 왔는지는 생각을 하고 사야 되죠. 무조건 수익률 좋은 거, 지금 수익률 좋은 거 고르면 상당히 곤란하죠. 생각을 하고 사야죠. 생각을 하고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노림수를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Y가 있어야죠. Y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펀드 매니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 보고 들어가고 수익률 보고 들어가고 규모 보고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결국 골라봐요. 여러분 펀드 매니저들이 해치 펀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형주 뭐 펀드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형주를 담고 그냥 보통 그렇게 리밸런싱 조금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대형주가 빠지고 오르는 거 오롯이 너희 그거야. 그 사람들이 주식이 오른다고 갑자기 주식을 다 팔아서 예금을 들고 있다가 주식이 빠진다고 예금을 들고 있다가 오를 때 확 사고 빠질 때 확 빼고 그렇게 안 해요. 대형주 펀드는 그냥 대형주를 주구장창 들고 있는 겁니다. 주구장창.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엄청난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그거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가 생각을 해봐. 여러분 코스피 뭐 대형주 펀드를 샀어. 대형주 펀드가 10% 올랐어. 근데 그 펀드 매니저가 빠질 것 같아서 그 10% 오를 동안 주식을 안 사놨어. 그럼 여러분들 전화해서 쌍욕을 하겠죠. 장난치냐 임마 그러면서
미치지 않고서야 네가 그걸 네가 왜 그걸 안 사?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 빠질 것 같아서 안 사는데 그럼 네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칠 거 아니야. 금감원에 신고를 해버린다 이 자식아. 그러면서 그게 어떤 아니 내가 사라고 돈을 줬는데 네가 왜 안 이걸 왜 네가 왜 판단을 해? 뭐 난리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담당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과감한 선택을 안 하죠. 그걸 살려는 판단은 고객이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서 미세 조정 정도 하는 거, 종목을 바꾼다든지 그런 걸 하지. 사는 걸 그 사람이 판단을 했는데 내가 내 맘대로 판단을 해서 야 지금 빠질 것 같으니까 안 사. 가격이 올라. 그러면 잘리죠. 난리 하지. 그런 펀드를 어느 때 써야 되냐?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들고 싶어, 사고 싶어. 배당주 괜찮은 것 같아. 뭐가 배당주인지 아세요? 어떤 배당주가 좋은지 잘 모르잖아. 그 사람들 골라주는 거죠. 골라주니까 그 수를 내는 거고. 배당주가 좋을지 가치주가 좋을지는 판단 여러분들이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배당주가 오를지 가치주가 오를지 이런 거는 판단을 하고 나서 사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률을 막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펀드의 컨셉을 좀 알아야지. 그렇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돈 많이 버냐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저 글로벌 굴지의 펀드 매니저 연봉 1조 2천억. 우리나라는 월급쟁이죠.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펀드는 그렇게 사고 팔면 되는 겁니다. 펀드는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면은 펀드가 다 아이디어잖아요. 다 아이디어야.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면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펀드를 샀다고 거기 있는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막 벌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사는 거죠. 그 펀드 매니저들은 그 아이디어가 수익률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질 때 조금 덜 빠지고 오를 때 조금 많이 먹고 이 역할을 해주는 거지. 또 그 아이디어를 그 펀드로 구현을 해주거나 펀드 매니저가 수익을 잘 못 낸다 그러면 종목 선택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바꿀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걸 고를 수 있냐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 대부분의 펀드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냐고? 대부분의 펀드가 시장을 이길 수도 있고 못 이길 수도 있죠. 그건 있어요. 인덱스 펀드란 게 있고 액티브 펀드란 게 있어요. 가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있고 액티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인핸스드 인덱스라는 말을 해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인덱스 펀드는 뭐냐?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거죠. 일종의 인덱스, 말 그대로 인덱스를 추정하는 겁니다. 액티브는 뭐냐? 자기가 종목을 골라서 종목의 비중을 바꿔가면서 그 정해져 있는 인덱스를 내가 넘어보겠다라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일반적으로 그 샀다 팔았다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하는 걸 액티브 펀드라 하죠. 액티브 펀드가 수익률이 뭐냐? 수수료가 좀 비싸죠. 자기 이름 걸고 하고 뭐 그런 게 보통 액티브예요. 인핸스드 인덱스는 뭐냐?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가 보통 뭐 삼성전자 20%, 뭐 30%가 다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은 인핸스드 말 그대로 자기가 그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일반적인 인덱스보다 수익률을 좀 더 넣을 테니까 보수를 조금 수수료를 조금 더 주세요 하는 펀드가 있어요. 그게 인핸스드 인덱스라는 펀드예요. 액티브 펀드 대부분이 인덱스를 못 이기진 않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인덱스를 이기는 액티브 펀드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뭐 버핏이 뭐 인덱스를 하고 뭐 저쪽 형이 액티브를 해서 버핏 형이 이겼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덱스가 짱이다 뭐 버핏 형이 주장하는 건데 한마디로 네 능력을 못 믿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많이 골라놨죠. 그러면서 버핏 형은 많이 골라놨잖아요. 버핏 형이 한 거 자체가 액티브죠. 버핏 형이 한 거 자체가 액티브. 제가 골랐잖아. 뭐 코카콜라 고르고 뭐 고르고 많이 골랐잖아. 무슨 뭐 노던 뭐 스레스트인가 뭐 골라놓고 노던 무슨 골라놓고 많이 골랐잖아요. 자긴 잘 골랐다는 거죠. 넌 안 되지만 나는 될 거라는 그런 마인드긴 한데 버핏 형 골랐잖아. 너는 못 믿겠다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또 광고 많이 하는 거 있죠? TDF 잠시만요. 검색하면 뭐 나올 텐데.
있다. 이거 요즘에 광고 많이 하죠. 타겟 데이트 펀드. 뭐 별별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게 있어. 이게 뭐야? 그 아이디어를 이 아이디어를 사주세요. 이 아이디어를 사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굳이 이게 뭔지까지 알 필요 없어. 이 아이디어만 보면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어리면 위험자산 비중이 높고, 나이가 들면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겠다는 거거든. 단지 그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바꾸기 귀찮으니까 회사에서 해주겠다는 거죠. 이거 비중 늘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식 팔고 예금 들면 되거든. 여기서 아니면 예금 팔고 주식 사면 되고, 단지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죠. 수수료 받고. 근데 잘 보세요. 이 텀이 언제입니까? 청년기에서 장년기를 가야 돼. 자, 여러분들이 20살에서 작년 한 50살까지 갈 동안 요거 해주겠다는 거죠. 몇 년에 한번 조절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작년에서 노년까지 가려면 또 20년 걸리죠. 여기서 그냥 50년 투자를 하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파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매년 매 분기 조금씩 해주겠죠. 조금씩. 조금씩 해주겠죠.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또 많이,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더 많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펀드로 만든 게 여기서 말하는 TDF 펀드죠.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주고 위험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죠. 왜냐면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야 이거 뭐 그거밖에 안 해주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여기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확률이 한 72% 정도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통 안 해. 여러분들 웃지마. 안 한다니까? 이거 할 것 같지? 어느새 여기서 여기 때까지 주식 한번 못 사보고 정기예금으로 가득 찬 사람도 절반이에요. 펀드 한번 못 건드려보고 노년 온다니까? 해주잖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거 해주는 겁니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담당자가 계속 바뀔 것, 여기 뭐 정해져 있겠지. 위험자산이 이게 뭔지 나도 이 상품 뭐 모르겠는데, 위험자산이 뭔지 안전자산이 뭔지 정해져 있겠죠. 해주는 거예요. 대신 내가 고를 수 있으면 펀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고를 수 있으면 펀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 사람들보다 잘 고를 거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거기 있는 펀드 매니저가 앉아있는 분들은 나름, 예를 들면 배당주 펀드다 그럼 배당주만 한 10년 모신 분이거든요.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잘 고를 수 있냐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단지 배당주가 갈 거냐 안 갈 거냐라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만, 배당주가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배당주를 개인적으로 산 거하고 그 아저씨들이 배당주 펀드라고 골라놓은 거 두 개 중에서 레이싱을 했을 때 뭐가 이길지는 다른 문제란 거죠. 배당주가 갈지 안 갈지 자체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그 펀드의 언더라인 어셋이라 그러죠. 걔들이 속해 있는 그 자산군이 갈지 안 갈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인데, 배당주가 간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이 배당주 한두 개 산 거하고 그 아저씨들이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배당주 모아놓은 거하고 둘이 레이싱을 하면은 그 아저씨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설마 네가 높겠니? 네가 높으면 대단한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한 겁니다. 10년 시니어 펀드 매니저보다 내가 배당주를 잘 고를 수 있다는 거잖아. 아주 훌륭하죠. 누가 그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 주식을 해라. 직접 투자를 하지 말고. 사업을 하지 말고. 왜? 주식을 하면은 전문가들이 돈을 쓰는데 사업을 하면 네가 쓰잖아. 옛날에 유명한 말이었죠.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어디서 유명한 말이었죠. 사업을 하면 네가 쓰는데 주식을 사면 훌륭한 분들이 쓰잖아. 생각해보니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죠. 종목을 고르면 네가 고르는데 펀드는 전문가들이 골라줬죠. 그럼 전문가가 좀 낫겠지. 조금이라도. 기적의 논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의 논리. 먹을 땐 1200% 먹는데 깨질 때는 뭐 50%나 70%밖에 안 깨진다. 훌륭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훌륭해. 아 진짜? 야 먹을 땐 1200% 먹는데 깨지는 건 70%밖에 안 깨져? 정말 맥스 100%밖에 안 깨지는 거니? 오! 기대값이 먹는 게 훨씬 높네. 라고 사는 분들 있죠. 훌륭합니다. 그 생각으로 사면은 뭐 아주 훌륭하다고 제가. 잠시만요. 그 많은 펀드 중에 뭐가 더 나은지 골라주는 전문가도 있나요? 그건 마치 그치 종목 골라주는 전문가죠. 종목 골라주는. 그거 판단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을 먹어야 되는 전문가거든요. 한마디로 나한테 종목을 골라달라는 거잖아요. 종목을. 펀드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상품은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거든요. 그 많은 펀드 중에 뭐가 더 나은지 골라달라는 거는 종목을 쪽집게로 집어달라던가 뭐 하나를 쪽집게로 골라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고를 수는 있지. 틀리면 이거 왕창 먹을 거 아니에요. 맞으면 자기가 잘한 거지. 맞으면 자기가 잘한 걸 거 아니야. 틀리면 이거 왕창 먹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뭐 누구를 비하할 생각 없지만 어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거나 뭐지 들어가서 다음날 뭐 상한가 뭐 많이 오를 종목 50선 뭐 이렇게 해서 막 20개 쫙, 저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날 시가가 해서 그렇지. 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종목 내일 시가가 높을지 나도 맞추지. 문제는 시가여서 여러분들이 그 후가 문제여서 그렇지. 야 어느 종목 내일 상한가 할 거다 맞출 수 있지. 그럼 뭐해, 상한가로 시작하는데. 상한가 시작했죠? 맞췄지. 예 맞췄지. 야 어느 종목 내일 하한가 맞출 수 있어요. 하한가 시작해서 그렇지. 맞췄지. 봤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해요. 어느 종목 내일 갑니다 여러분들 매수 신호 왔어요 라고 막 쫙 오잖아요. 뭐 2종목 5종목 확실합니다. 뭐 특별히 10만원을 더 주시면은 종목 추천 몇 개 더 들어가. 할 수 있죠? 시가에서 그렇지. 펀드 꾸리시는 분들이 고객을 위해 일해주시나요? 당연히 일하죠. 그 수익률이 자기의 가치인데. 그 수익률이 자기의 가치입니다. 수익률 떨어지면 잘려요. 여러분들을 위해 수익률이 올라야 그 사람들 몸값이 올라서 그게 결국 자기를 위한 게 되는 거죠. 의사 아저씨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낫게 자기가 명의가 돼서 자기가 호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뭔 얘기해야 되냐.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상품. 펀드는 그래서 그런 데서 사거나 여러분들이 고르는데 아이디어를 사는 거다. 좀 개념이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많이 갈지 판단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펀드를 살 때도. 중국 펀드를 산다 그러면 중국이 오를 거라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중국이 오를 때 중국에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좀 잘 오를까라는 거를 거기 있는 펀드 매니저가 한 거죠. 배당주가 오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배당주 펀드를 산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배당주 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배당주 펀드를 사느냐? 내가 산 배당주보다는 그 펀드 안에 있는 배당주가 조금이라도 더 갈 것 같으니까 그걸 산 겁니다. 그러니까 모아둔 걸로 그 모아놓은 고생을 이제 인정을 해서 수수료를 주는 거죠. 자체 판단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ELS
많이 하십니까? 들어보셨어요? ELS? 못 들어보셨으면 곤란해요. 못 들어보셨으면. ELS 보면 엄청 혹하게 생겼는데 항공 구조도 그렇고. 못 들은 분이 이렇게 많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당히 곤란하다. ELS 많이들 하죠. 많이들 해요. 차라리 ELS가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요? 원금 보장이? 원금 보장은 마음이 편할 수 있죠. 원금 보장이라면. ELS는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꽈놓은 게 많기 때문에. 옵션 매도 같은 걸 많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옵션 매도형 상품입니다. 옵션 매도형. 한마디로 여기에서 여기 범위 내로 움직이면 너한테 수수료를 좀 줄게, 수익을 좀 더 줄게, 이런 상품이 되게 많죠. 예를 들면 HCR라고 치면은 홍콩 주식이 뭐 2년 내 60%가 안 빠지고 뭐 위로는 50%나 상승하지 않은 요 안에 있는 경우에 너한테 7% 보장 뭐 이런 거잖아요. 사모님 F 펀드죠. 그런 펀드가 되게 많잖아요. 종목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펀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게다가 ELS는 여러분 버티기 안 되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잠시만요. 요즘 상황 같은 애 넣어봤자 수수료 챙겨가는 증권사만 배불리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하시게요? 뭐 하시게요? 증권사 돈 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게요? 그럼 부동산 사고 파는 거는 부동산 중개업자 배만 불리는 길입니까? EL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잘. 왜냐하면은 그 올라갈 때 예를 들면은 내가 ELS를 살 때는 내가 거기 있는 언더라인 어셋이라 그럽니다. 기초자산을 기초자산을 보통 언더라인 어셋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기초자산을 내가 직접 매수했을 때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냐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식을 샀는데 쭉 올라가면은 10%밖에 안 주고 빠지면은 다 네가 손실이야. 이런 식의 구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주식을 내가 사지. 예를 들자면 판단을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좀 그나마 조금. ELS가 꼭 나쁜 상품은 아니거든요. 횡보하는 장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빠지면 네 거고 오르면 조금 줄게. 이제 이런 구조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빠지면 네게 될 수 있어. 빠지면.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ELS 관련해서. 자, 이게 H시에요. 중국이죠. 홍콩의 주가지수 차트인데요. 보시면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 자, 홍콩이 가다가 15,000을 찍었어요. 이렇게 주식이 오를 때는 ELS도 많이 팔려. 그럼 보통 뭐가 붙냐면은 40% 또는 50% 넉인 조건이 붙습니다. ELS 할 때 40%나 50%가 1년이나 2년 내에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자, 이때 많이 들어갔어요. 막 오를 때 12,000, 14,000, 15,000 ELS 많이 들어갔죠. 50%가 어딥니까? 여기에 6,000에서 7,500이죠. 7,500 왔죠.
홍콩이 이렇게 빠지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난리 났는지 아세요? 3년에 30% 훌륭하죠. 주가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홍콩이 이렇게 빠지는데 난리 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ELS들이 HCR을 기초자산 언더라인 어셋으로 했거든. 홍콩이 빠지는데 곡소리가 대한민국에서 났어요. 곡소리가 40% 넣긴 조건 거래들은 여기서 다 날라갔죠. 12,000에 40%면은 얼마입니까? 한 8,000 정도잖아. 8,000, 9,000 이거 다 날라갔어요. 그나마 50% 건대들이 가까스로 살았죠. 가까스로. 여러분 한 번 날라가면은 수익률이 0%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9%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99% 치는 순간에 한 번이라고 치면 끝난 거예요. 또 대부분의 조건이 녹인 되면 끝난 거예요. 다시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그 소위 존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엄청 난리 났어요. 2015년에 2015, 16년에 아니 왜 홍콩이 빠지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호떡집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났어. 왜 그랬겠습니까? 상상을 안 했지. 1년 내에 H쉐어가 40% 빠질 조건.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가 2000 지금 400인데 코스피가 1800 1년 내로 갈 조건 뭐 이런 거잖아요. 50%면은 1200포인트가 빠져서 코스피가 1년 내 1200포인트가 빠질 확률인데 그 확률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들어갔다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뻔했습니다. 진짜 이게 7,500 끝났는데 이게 6,000 정도 갔으면 곡소리 났을 겁니다. 곡소리 났을 거예요. 잠시만요. 이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이게 워낙에 지금 가파르게 올랐잖아. 9,000원 하던 게 15,000원 가는 상황인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가리라고는. 이때 중국이 난리 났대. 중국 주가지수가 폭락해서 막 난리 났다. 뭐 그때가 중국이 뭐 국가 기금 사용해서 주가지수 막 부양하고 중국 주식 폭락이 있었던 때죠. 이게 7,500에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6,000 정도 갔으면 여기 들어가는 게 다 날라갔죠. 여기 들어가는 게 12,000에서 13,000 요새 많이 들어갔거든요. 50%면은 보통 6,500 정도잖아. 6,000이거나 세계 아래 6자 아래로 내려갔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난리 났을 겁니다. 거기 정말 박살이 많이 났을 겁니다. 다행히 7,500에서 다행히 살려줬죠. 자비를 베풀어줬어요. 자비롭다. 그래서 ELS 같은 경우도 이게 옵션부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버티기가 안 되고 잘 따져 보셔야 돼요. 나쁜 상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수수료가 비쌀 수 있어. 수수료가 생각보다 수수료가 굉장히 비쌀 수 있어요.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를 판단이 안 되잖아. 판단이. 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기서 머물 때 7% 이자를 줘. 아니면 10% 이자를 준대. 그 이자가 적절한 이자인지를 모르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옵션 매도해서 나온 돈을 여러분한테 주는 건데 그 옵션 매도를 얼마에 할지를 누가 아냐면은 그 상품을 만든 사람만 알거든. 그 사람들이 얼마를 그 차익으로 갖고 가는지 여러분이 계산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직접 샀을 때하고 비교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ELS가 나쁜 상품은 아니에요. 유력한 상품이긴 하지. 이럴 때 다 먹었으니까. 옵션 매도는 여러분 한 5년 하면은 4년 법니다. 한 50개월 하면은 47개월 벌어요. 한 두세 달 깨지는 거지. 이럴 때. 야, 그 어디서 ELS를 사도 다 벌었어. 물론 뭐 조금 벌었긴 하지만 뭐 7% 10%다 벌었어. 이것만 피하면. 블랙스완만 피하면 되게 되지. 그게 옵션 매도죠. 그게 그 블랙스완 때문에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건데 여러분들이 복권 발행을 한 거니까. 복권 발행해서 복권 발행비를 계속 받았는데 정말 그 복권이 당첨되는 순간에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정말 그 복권이 설마 이게 당첨되겠어 하고 했는데 당첨이 되는 거죠. 가끔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카지노를 열었어요. 뭐 한 2천만 분의 1의 확률로 777777777을 100억을 걸어놓고 나머지는 뭐 그냥 다 짜잘한 걸로 걸어왔어. 근데 여러분들이 카지노를 열었는데 그 다음날 777777777이 2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뜰 수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럼 방송사 섭외해야죠. 세상에 이런 일이? 카지노 이틀 만에 망하다. 아니 왜? 이틀 만에 자본금 날라갔어요. 뿌 하면서 나오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자본금으로 버텼어. 근데 그 다음날 어떤 놈이 또 한 번 7777777해서 2천만 분의 1이 이틀 연속 일어나는 기적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더러운 세상을 외치지만 어쩌겠습니까? 정말 기적이 발생할 수 있죠. 카지노가 이틀 만에 망하는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옵션 매도라는 게 그거만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만. 이거만 피하면 막 먹었습니다 항상. ELS도 이제 약간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의 상품이 되게 많죠. ELS도. 자,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무슨 상품을 또 얘기하려고 그랬지? 봅시다. 헤지펀드 또 뭘 적어왔냐. 아, 나 저거 맞아. 오늘 여러분 그 뉴스 있는데, 아, 나 그 뉴스 얘기해 주려고 그랬구나. 어디 갔어? 그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예멘 전쟁이 시작된 지 3주년 되는 날이어서 오늘 저쪽에서 막 로켓 쏘고 난리 났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야. 세상에 예멘이 어디 있는 나라예요? 예멘이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디 있긴 여기 있지. 여기. 예멘이 여기 있는지 처음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잖아. 이베리아 반도인가? 이베리아 반도는 저거 뭐냐?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래 예멘이 있어요. 예멘이 아프리카에 있지 않다. 내가 친구한테 예멘 아니야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에 있는 나라. 반도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자, 이걸로 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 몰라요? 그 반도 거기 아래 예멘이 있어요. 예멘 내전이라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 석유 나오죠. 여기가 왜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는지 아세요? 예멘 여기 있는지 처음 보는 분들 꽤 되실걸? 왜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예멘이 원래 독립을 했었는데 예멘 반군이 예멘 정부군을 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반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왜 공격했을까? 왜 공격했을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숙적은 누구예요? 주적. 여기에 주적. 누구긴 누구겠어. 얘지. 서로 자기가 짱이라는 거 아니야. 수니파 시아파에서 종교가 다르진 않고 저게 다르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개신교 카톨릭,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달라 보이면서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르다고 하니까 다른 것 같아. 아니면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불교 아닌 사람은 비슷한 것 같은데도 막 서로 다르다고 싸우니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 뭐 그런 거잖아. 여기도 종파가 좀 달라요. 시아파, 수니파가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서 함부로 얘기했다가 몸에서 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얘네 선지자 누구야? 그 마호메트 아래 뭐 그 아래 뭐 있어요. 뭐 마호메트 사촌인지 뭐 동생들 쫙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뭐 성인으로 모시는지 그 중에 한 명을 뭐 성인으로 누구를 모시는지 뭐 그런 게 다 달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 사촌인가가 싸움에서 져서 참수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그 종파에서 정말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 뭐라 그러지 그걸? 그걸로 대부분 저기 뭐야 저 뭐냐 공휴일을 그걸로 삼아요. 자기들이 지금 갑자기 용하게 했는데 그 마호메트의 사촌인가 뭐가 이렇게 싸우다가 참수당한 사건이 일어나요. 죽는 사건이 일어나. 과거에 몇천 년 전에. 그래서 그 때를 얘네들 최대의 그 국경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삼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얘네들의 국경일에 보면 되게 엄숙하잖아요. 분위기가 엄숙하잖아. 왜냐면은 자기들이 믿는 시조의 어떤 그런 그 불행한 사건? 그때를 뭐 그런 걸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되냐? 현충일?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그때 그래서 종교가 달라. 종교가 다른 게 아니라 파가 달라. 수니파, 시아파에서 다른데 서로 박터지게 싸워.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예멘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란이 예멘 반군을 지원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시아파 후티 반군입니다. 시아파거든. 자기네 수니파고. 얘네가 자기네들 바로 아래에서 반군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니까 내전에 참전을 해서 반군하고 싸워요. 근데 여기 정부군은 이미 졌어. 후티 반군이 이겼거든. 이겨서 예멘을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참전을 해서 장난쳐 하면서 정부군을 도와줘. 얘네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 도와줘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이란 형은 함부로 얘를 도와줬다가는 진짜 전면전이거든. 전면전. 함부로 못 도와줘요. 뒤로 도와주지. 더 열받는 거지. 아니 이것들이 뒤로 도와주네. 그럼 야 뒤로 도와주지마. 그러면 이란 형들이 그러죠. 증거 있어? 증거 있어? 급해봐봐 이러면서 손 묶고 한번 자르러 가볼까? 증거 있어? 그러면 증거는 없지. 아씨 하면서 또 폭격 때리고 있지. 이 새끼들은 폭격 때리고 있어. 여기 뒤에서 도와줘. 영원히 안 끝나잖아 지금. 영원히 안 끝나. 이란 그런 적 없다고. 증거 있냐? 그런 적 없다고. 시나리오 쓰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엄청 혼란스러우니까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울 때는 요즘에 IS 그래도 들어가잖아. 우리가 진리요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IS 박터지기 싫어해요. 또 둘이 또 싸워. 그럼 이란도 IS 싫어하지. 니가 뭔데? 후티 반군은 또 싸워. 이제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미국이 보자 하니까 개판이거든? 미국도 싸워. 아니 뭐 미국도 싸우고 사우디도 싸우고 이란도 몰래 싸우고 예멘 반군도 싸우고 예멘 정부파도 싸우고 IS도 싸우고 뭐 서로 에라 모르겠다씩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계속 싸우고 있어. 진짜로 도대체 왜 싸우는지 모르게 싸우고 있죠. 서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헷갈리게 싸우고 있어. 오늘이 무슨 3년 되는 날이냐.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한테 폭격을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한 3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에요. 맨날 예멘 거리잖아. 난리 나잖아. 뭐. 최대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물 좀 가져.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게 예멘의 지금 상황입니다. 마구 싸우고 있다. 그게 올해가 지금 3주년 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그게 위치를 보면은 근데 가끔 저게 나오잖아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우리 석선장님 뭐 아덴만 뭐 여명의 모시기 무슨 작전 석선장님 구출 작전 그게 여러분 여기에요.
아덴이 여기고 여기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아덴만 작전. 여기가 소말리아예요. 소말리아. 얘네는 육포를 소로 만들죠. 소말리아. 훌륭한 나라입니다. 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소가 제일 많은 나라. 옛날에 났던 유명한 유머죠. 소가 제일 많은 나라. 소말리아 아니죠? 옛날에 유명한데? 옛날에 났던 유머인데? 오! 우간다죠. 그래요. 저렇게 80년대 개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죠. 형님 안녕하세요. 그거 아시네요. 아, 역시 형님이십니다. 야, 저보다 형님이 확실하죠. 우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왜 우간다라는 거를 모르는지 아직도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 신세대시네요. 아, 저 형님 계시네. 형님께서 다 아시잖아. 저 70년대거든 저게. 아, 그쵸. 우간다죠. 우간다. 소가 얼마나 많으면 우가죠. 저게 해석 못하는 여러분들은 신세된 거죠. 저기 아까 우간다 얘기하신 형님들은 야, 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래요, 여기가 지금 70년대 유머를 지금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잖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이고요. 자, 거기가 여기야. 여기가 예멘이고 여기가 소말리아고 여기가 아덴만입니다. 아덴만. 여기서 지금 납치당한 거죠. 누구한테? 소말리아 해적한테. 야, 그럼 소말리아는 도대체 뭐길래 해적이 그렇게 출몰을 하느냐? 소말리아는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역사를 보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역사가 두 개 중에 하나야. 식민지였어. 이건 똑같아. 독립을 했다. 이것도 똑같아. 세 번째가 달라. 세 번째가 똑같아. 누군가 정권을 잡어. 여기까지는 똑같아. 네 번째가 다르죠. 그 정권이 오래 가느냐, 그냥 장기 집권, 아니면 중간에 개판이 됐다. 이거 내전.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식민지였고 독립했고 누군가 정권을 잡아. 여기까지는 판박이야. 정권이 쭉 간다? 독재. 한 30년 가죠. 40년도 가고. 가다 개판됐다? 내전. 이게 소말리아죠. 두 번째가 소말리아입니다. 보통 개판됐죠. 중내 산해하고 있죠. 뭐 중내 산해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프리카 나라들은 다 보면 역사 비슷해. 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지속됐냐 개판됐냐. 이걸로 보면은 뭐 두 개 중에 하나고요. 남아공은 아프리카 얘기하고 좀 다르죠. 거기는 백인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소말리아 하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모가디슈가 보이죠? 모가디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모가디슈 하면 떠오르는 거. 그쵸. 블랙호크 다운이 떠오르죠. 블랙호크 다운. 지금 무슨 소린지 또 모르시는 분들 있죠. 이런 또 제가 검색하고 있습니다. 블랙호크 다운. 블랙호크 다운이죠. 블랙호크 다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 전쟁 영화의 최고봉 중에 하나로 불리는 블랙호크 다운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블랙호크 다운이 저기에 모가디슈 소말리아 얘기죠. 소말리아에 내전이 펼쳐지니까 미군이 개입을 했는데요. 자기네들 친미 정권을 하려고 개입을 했다가 거기서 소말리아 반군한테 저 헬기가 블랙호크가 다운되죠. 한마디로 지대공 미사일을 맞고 떨어집니다. 추락을 하죠. 블랙호크 다운하죠. 블랙호크 다운에서 저게 타고 있는 사람들이 소말리아 그 내전 그거를 피해서, 그러니까 구출을 이제 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진짜로 블랙호크니 다운되죠. 저 모가디슈에서. 그래서 거기서 뭐 시체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 장면이 되게
그 전 세계 사람들한테 방영이 됐어요. 얘네 기장의 시체를 질질 끌고 다니고 그랬죠. 소말리아에서. 이게 블랙호크 다운 영화인데요. 그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저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모가디슈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나라 석선장님은 여기서 구출이 된 거죠. 소말리 해적 대단하죠. 여기까지 가서. 그게 모가디슈예요. 거기에 배경이 된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위에 있는 예멘이 전쟁,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전쟁 중이에요. 여기가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된 때고요. 아랍에미리트도 얼마 전까지 먹혀 있었죠, 사실. 저 위에 이런 이라크도 옛날에 한번 싸웠어요. 여기는 전쟁 꽤 자주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전쟁이 꽤 자주 일어나는 나라. 근데 왜 여기서 소말리아가 해적질을 많이 하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여기가 뭡니까? 진짜 잘 바닷길 여기가. 파나마는 아니겠죠? 파나마가 여기 있을 리는 없잖아. 수에즈 운하지. 파나마는 저기 북미하고 남미 사이에 있죠. 여기가 수에즈 운하 가는 길이잖아. 운하 가는 길이야. 여기를 안 갈 수가 없다고. 여기를 안 가면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돼. 그쵸? 아프리카를 돌아갈 수는 없잖아.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다 일로 간다고. 다 일로.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저도 헷갈리니까. 여기가 거의 모든 배들이 일로 안 통과할 수가 없는데 소말리아와 예멘의 위치를 봐요. 소말리아 예멘의 위치. 딱 봐도 뭔가 입구에 줄이 있죠. 해적질하기 딱 좋게 생겼지. 뭔가 통행료 받고 싶잖아. 얘네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정신없고, 얘네는 지금 어차피 막장인데 야, 통행료 받고 싶잖아. 여기 지금 야 우리 앞바다 지나가는데 장난쳐? 척당 얼마 내라 하고 싶은데 힘은 없고,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죠. 길막 하고 싶잖아. 야 봐봐, 길막 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니? 여기? 소말리아가 저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데 위에까지 올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딱 붙어있어.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모든 배들이 안 통과할 수가 없잖아. 정말 대륙의 단도도 아니고 이건 정말 안 통과할 수 없는 길이잖아. 여러분들이 봐도 아프리카 돌아갈 거야?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아프리카를.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게 정말 안 통과할 수 없는 길. 그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예멘 내전 이런 게 나오면은 위치가 여기라고 하시면 돼요. 예멘이 아프리카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여기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여기 있고요. 소말리아 해적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해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지 위치를 보면 나오는 거죠. 위치를 보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딱 입구에 있잖아. 입구에 깡패가 한 명 있는 거죠. 요 위에 있는 바다보다 여기 아래 바다가 훨씬 중요하죠.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중요하잖아. 여기는 뭐 가봐야 뭐 터키로 가나? 여기는 정말 유럽으로 가는 데니까 정말 황금 황로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 좁은 언더 입구에서 그래요. 언더 입구에서 시즈 모드 하고 있는 거지. 딱 높은 데서 좁은 통로에 러커바가 놨잖아. 지금 러커바 갔다 얘들아 돈 내라. 돈 안 내면 러커 한번 찌른다. 러커바가 나서 와 여기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진짜 어떡 할 수가 없죠. 이게 딱 봐도 러커 박혔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딱 봐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뭐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걸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여기입니다. 오늘의 역사였죠. 오늘의 역사. 그래서 오늘이 발발 3년 되는 날이다. 오늘의 역사.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맞다. 저 뉴스 봤어요? 저 뉴스? 이것도 오늘 뉴스 떴다. 며칠 전에 떴다.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여러분?